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을 차기 당권주자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맞았습니다. 특히 출국길 환송 행사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다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이날 귀국 환영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9일 출국 환송 행사 패싱 논란에서 점화된 당청 갈등설이 이번에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된 내용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이었죠.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이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때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참석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귀국 행사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화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 어제 이재명 인사를 나눌 때 이재명 오기도 전에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악수를 짧게 나눴는데 두 분은 어제 이 인사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신현영 대표님.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제 출국할 때나 이렇게 귀국하실 때나 누가 나왔냐, 누가 인사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갑론을막 공방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국정 운영에 있을 때는 되게 소모적인 부분이고 네.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참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결국에는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를 부른 이유는 너무 갈등이 점점 당내에서 분열로 이렇게 비화되니까 어떻게든 통합하려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0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뭐 75도 인사했다. 이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계속 우리 뉴스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용주의 또는 국민을 위한 그런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갈등 봉합을 위해서 두 분이 다 나왔는데도 네. 90도 폴더 인사에 대해서 친명에서 또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런 식으로 정치 기술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정청래 당대표 이러면서 더 이게 사실은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모습을 전당대회까지 8월 17일까지 봐야 되는 저희는 괴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제 악수 장면 어떻게 글쎄요, 저는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까지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 저는 이제 대통령님 저 출마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또 재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저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각자의 좀 메시지가 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은 말씀이지만 정청래 대표를 어쨌든 환영장에 나오게 한 것은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그 순방 효과, 성과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당의 이런 논란과 갈등이 국정 운영과 성과에 이 가림, 뭐랄까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갈등 관리를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 귀국길 행사 인사 이후에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 아니냐 이건태 의원이 이렇게 좀 비판했는데 두 분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인사 이후 여권 내 벌어지고 있는 비판 바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쭉 이어져 왔던 것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당원들을 좀 설득할 필요는 있겠다. 내가 앞으로 2기, 당대표 2기에 접어들면 지난 1기 때에 내가 좀 국정 운영이라든가 대통령 어젠다를 조금 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네. 그렇지만 또 당원들과 호흡을 내가 잘 맞추니까 대통령이 더 잘 보이게 대통령을 좀 앞에 내세워서 당 운영을 끌어가겠다 이런 걸 좀 표방하고 설득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온 거는 당 운영, 당 리더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향하듯이 당 운영의 모든 책임은 또 당대표에게 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네. 그것을 또 뭐, 비판하니까 뭐라 그러고 반발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90도 폴더 인사에 대한 반박이 나온 거는 네. 결국에는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권위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90도 인사에 대해서 그런 환경을 끌어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을 국민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더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 그런 거 싫어한다.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90도 폴더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언짢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유럽 순방의 부재 중에 국정 지지율 확 떨어졌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뭐 끌어온 그런 1% 올려왔던 그 국민적 신뢰를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 갖고 확 동력을 떨어뜨린 게 누구이냐. 그러면 민주당의 그런 여당 대표로서 정말 당청 관계를 이렇게 잘 수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더 발목 잡기로 가는 거냐 했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빌미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방선거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의 비판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연임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어떤 비저너리한 모습을 민주당에 보여줄 것이냐.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출마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갈등만 커지고 결국에는 정말 이게 다시 되돌리지 못할 수준으로까지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시겠다면 정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확실한 그런 견고한 그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모습으로서의 그런 메시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식으로 계속 기존 방식으로 반복을 해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의 2년차를 하는 데 있어서 레임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까 봐 저희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말씀드린데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저런 모습이 피해자 서사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관련 말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를 어떻게 좀 바라볼지 특히 개인 뭐 친명이나 이쪽에서는 정청래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당원들의 동정표를 그렇죠. 얻기 위한 이런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봤을지.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자 서사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책임, 그동안의 당 리더십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니까 네. 그러면은 당대표 2기는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대부분 이게 이건태 의원이 정치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은 흔들리고 네. 젖으면서 뭐 이렇게 핀다 이런 얘기도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흔들었단 말이야 도대체. 당대표가 권력자고 지방선거 공천권도 가지고 행사했고 권력자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흔들었다는 거냐. 당대표가 대통령을 흔든 것이냐 아니면은 당대표를 누군가가 뭐 힘으로 흔들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은
갈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의원님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런 행동이 저런 어떤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내지는 후속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행동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꺾으면서 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을 좀 더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면 그 주장을 왜 못 하시겠어요. 국정 책임자고 국민 통합이 중요하고 국가 발전과 역사 발전이 중요하니까 모두를 아우르고 가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는 모습 이런 거를 보이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 이렇게 어제 정찬희 대표가 얘기했는데 어제 의 총장이 입장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흔들었다는 얘기야 도대체.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의 총장에 입장하면서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도종환 전 의원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의원님이 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힘들 때마다 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예전에 성탄 예배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그랬고 이게 도종환 의원이랑 워낙에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좋은 관계에서의 그런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이 시가 힘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외부의 탄압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도 나는 꿋꿋하게 지속적인 그런 나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꽃이 피울 거 아니냐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나는 꽃이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막 출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당무개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다. 나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출마하고 연임을 해서 꽃을 피우겠다라는 얘기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전히 이 갈등 국면에서 본인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 그리고 돌파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시를 가지고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앞으로도 만만치 않겠는데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결국에는 정청래 그 여러 캠프 이제 구성을 해갖고 이제 뭐 최고위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준비도 하면서 메시징을 할 텐데 당원들한테 1인 1표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런 것들의 검찰 개혁을 강경하게 완수하는 정청래 정청래 호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 당내에서도 나를 흔들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당원들 믿고 가겠다라는 또 하나의 선거의 구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본인을 실현을 겪는 당대표의 모습으로 승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우선은 맡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의 총장 모두 발언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예전에 월드 클래스 세계적 지도자로 자기를 매금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모습인데 사실 근데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워낙 당청 갈등이 좀 이슈가 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성과가 조금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도 한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좀 몸을 낮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한데. 아니, 몸을 낮춘다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지상 몸을 낮추는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정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 90도 인사와 그렇죠. 왜냐하면 역대급 외교 성과의 경의를 피하면 역대급 성과를 알리는데 자기의 에너지의 뭐 한 7, 80%는 적어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뭐 그런 행사를 조직하고 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뭐 역대급 외교 성과의 경의를 표하는데 뭐 행동은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저 뭐지? 우리를 자꾸 탄압하는 사람을 아까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본인을 탄압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러나? 본인은 피해자란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네. 그동안에 있어왔던 당대표 일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약자라고 하는 얘기가 맞나. 여당 대표가 어떻게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여당 대표보다 강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잖아요. 대통령뿐이 없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를 누가 탄압한다는 얘기예요. 탄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을 지목하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친명 지지층,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대통령 부재 중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회의를 주재하면서 얘기한 게 지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에 73%가 아직 국회에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넘게 지금 답보 상태인데 아니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사실은 서포트하려면 그동안 여당으로서 이렇게 거대 자리를 갖고 있는 국회에서 하려면은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하고 서포트는 안 하고 결국에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당대표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런 하나하나 이슈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위해서 정책적인 뭔가 일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투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 유지를 위해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니 2년차는 이제 4년 남았으니까 8년 일하는 마음으로 2배의 속도로 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따라주면은 사실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데 그 브레이크를 누가 걷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 책임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로써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빨리 상임위 구성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야 될 텐데 이제 8월까지는 이게 진행이 될까는 답답함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석계라는 거론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김민석계, 김민석파, 친석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친석계 이런 명칭은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친석계 발언을 한 거는 의도적으로 친명계 대 친청계 대 당권 구도 싸움을 친청계 대 친석계의 싸움으로 조금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근데 친석이란 이름을 김민석 총리 쪽에서 좋아할까요? 뭐 친민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거는 김어준 씨가 의도를 가지고 약간 깎아내리듯이 이름을 장명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마저 들어요. 제가 김민석 총리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친민이라는 표현이 더 부드럽고 네. 해석하기도 좋은데 네. 그렇잖아요. 친민 그럼 뭐 민생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친석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뭔가 딱딱하면 내지는 뭐 어리석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대통령과 협력해서 정부를 성공시키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1번 과제다. 여당 대표에. 물론 대통령이 잘못 갈 때는 쓴소리를 하고 본인을 희생해서 본인을 불태워서 순교자가 될 그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도 좋고 그다음에 일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의 상황에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누구를 두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발생시킨 일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나 친석, 지금 민이라는, 친민 하면은 민이 민주당의 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좋은 의미거든요. 민이라는 네.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이 의도가 있게 그렇게 프레임 싸움에 있어서 친명이 아닌 친석으로 오히려 강등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도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친청계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속계가 누가 있냐 막 이러는데 뭐 강북구 의원 등 몇 명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막 시작이 됐고 이제 양쪽의 행보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구도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2년차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다음에 있어서의 우리 내부에서의 아주 건설적인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으면 지금 지선 이후에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도 더 떨어지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후보가 오히려 더 신뢰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메시징을 하는 후보들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7대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원 7이고 일반 의원도 3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된다 그러면 저는 좋은 메시지인가 건설적인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지도자한테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아직까지 정치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 민주당에서 전준희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거취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의원,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